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전북 새해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장들 모시고 신년대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찾아가는 현장 민원 정책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이 중심인 시정을 추구하고 있는 남원시 이완주 시장 모시고 2021년 한 해 계획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한 해 좀 되돌아보시면 남원시 정 어땠다고 좀 보신가요? 2020년은 우리 국민들을 모두에게 정말 어려웠던 한 해였다고 보여져요. 그 팬데믹 현상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그 지금까지 유례없는 큰 수해를 입었던 해였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기억을 떨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놓고 정사해랄까 한번 소회를 보면은 그래도 알찬 해였다. 어쩌면 그런 어려움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를 극복하는 역량,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또 행정 각 분야에서 그 눈여겨볼 만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해였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수해 같은 경우에서는 저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극복하는 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 또 뭐 각종 성금이라든지 물품 답지하는 거 보게 되면 그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행정적으로 보게 되면 그 어느 해보다도 값진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는 게 우선 국가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9천억대, 9,16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그 일을 순조롭게 할 수 있는 그 단초가 마련이 되었다. 특히 이제 연말 지나고 되면 각종 평가가 이렇게 있기 마련인데, 예. 국가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지자체 합동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합동평가의 부문에서 저희가 2020년도에 최우수 기관으로 남원시가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2018년, 19년도까지 해서 연속 3년간을 유례 없이 이렇게 최우수 기관 선정이 되었다. 뭐 이런 점은 저희도 스스로 보람으로 느끼는 일이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각종 공모 사업이라든지 수상평가에서 대통령상 등 최우수 기관 선정된 건수만 해도 12건이나 있어서 그런 점은 우리 시민들의 참여와 격려 속에 또 우리 공직자들의 그 헌신적인 노력 속에 얻어진 성과라. 그래서 저는 한편은 어려웠던 해였지만은 그 위기 속에서 더 빛나는 시정을 이룬 한 해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3차 유행은 지금 현재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청정 지역이었던 남원도 이제 지난해 말이었죠. 좀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아마 최근에 지금 민간병원 집단 감염 좀 이렇게 소규모로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남원시 이 코로나 방역 대책은 어떻게 진행하시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그 병원에서 집단적으로 2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저희도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그 후속 대책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데, 네. 첫째는 우선 그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감염 확산 경로를 저희가 찾아서 철통 방역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관내에도 요양병원 또 입원 기관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방역 수칙 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데는 그 방역 관리자를 직접 지정해서 그 관리자 지정을 통해서 책임 있게 일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관내에 그 요양원이나 그런 취약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1주, 2주 단위로 전체 검사를 수행하고 있어서, 특히 이제 코로나가 그 잠복기가 이렇게 2주간 이렇게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자가격리자라든지 그 우려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제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어찌됐든 이 같은 좀 어려운 상황에도 좀 불구하고 조금 작년에 좀 성과도 있었듯이 올 한 해에도 이 8만 남원 시민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행정은 계속해서 펼쳐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해 남원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민선 7기에서 마지막 결실을 거두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저희가 금년에 한자 성어를
직심 필수. 네, 즉시 필수. 초심을 잃지 않고 굳은 마음으로 정진한다면 반드시 이제 이루어낼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는데 네. 대표적인 그런 업무 사업으로는 일단 우리 남원시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지난 2013년도부터 저희가 지금 진행해왔던 지리산의 친환경 전기열차를 도입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립공공의과대학 현재 문제는 법률안이 지금 제정이 안 돼서 네. 지금 거기에서 계류가 된 상태인데 금년에 꼭 법률안이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정치권에서 여야관 또 의사협회 등과 잘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는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에다가 22km의 친환경 전기열차를 가설하는 것인데 금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네. 그 국가에서 이제 그 남원시에 여러 번 그 대치를 해가지고 노력해서 친환경 전기열차를 하는 것으로는 결정이 됐는데 어느 지역에 선제적으로 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그런 해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그 친환경 전기열차를 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국가 차원의 주요 할 수 있는 주무 기관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 선정을 해놓은 상태고 철도기술연구원과 각 지자체가 서로 이렇게 협력함으로써 하는 그런 사업이 결정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 남원시가 생각한 것처럼 지리산 용모정에서 정령치까지 그 구간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시민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행복하고 더 큰 남원을 실현시킨다는 직심 필수, 바로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님께서는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매우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와 같은 이 친절 소통 행정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연초에 이 시기 때면은 이 대면 방식으로 시정 설명회를 하셨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어려울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대면 행정 대신에 시민들과 소통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소통은 사실은 그 안에도 이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해왔어요. 우리가 뭐 시민 사람방으로 개설해가지고 시장과 함께하는 정책 대화라든지 또 시민 원탁회의 또 뭐 민원 마켓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이렇게 대면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것인데 작년에 또 금년에처럼 이런 것이 계속 된다고 하면 우리가 좀 방법을 달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특히 이제 저희가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이 그 줌 클라우드를 이용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화상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또 시민들과 다 함께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SNS나 유튜브나 그 줌을 이용해서 하고 특히 우리 시가 그 온텐트 행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지금 그 각 분야별 채널별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스튜디오도 준비하고 있고 네. 또 시민들과 상대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어서 그 시대에 맞는 비대면 그런 소통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원의 수건 사업이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더욱 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공공의료대학원 유치 사업 여기 코로나19 때문에 좀 중요성이 좀 더 강화되고 있어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공공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를 한 걸 보게 되면 국민 전체 80% 이상이 의사 정원, 의대 정원 확대하고 공공의대 설립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것이 있는데 네. 정부도 그에 따라서 2025년도까지 그 공공병원 20곳을 신증축하겠다. 그리고 병상을 5,000여 개를 더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그 우리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관련 법률이 현재 그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어서 그걸 빨리 제정을 해서 통과시켜서 발효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선 그 정부가 의사들과 함께 의정협의체를 지금 구성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네. 그것이
의정협의체가 지금 6회 정도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6회까지 하는 동안에는 공공의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7차, 8차 하면서 논의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 지역에 또 전라북도에 있는 정치권 또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과 해서 이 절차를 빨리 이행을 하고 현재로서는 그 부지 매입은 저희 시가 하고 있는데 부지 매입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그 설계에 필요한 11억 8,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어서 법이 좀 늦게 제정되더라도 이 추진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중앙부처하고도 협의하고 우리 시에서도 할 일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원 지역에 또 기업 유치 투자 기반 마련하기 조성했던 일반 산업단지 3회단지죠. 올해 좀 준공이 됐습니다. 시장님께서 올해 시정 운영 방향에서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 기울일 계획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도 일반 산업단지가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회 일반 산업단지에다가 투자 기반을 확실하게 닦아놓을 생각인데 거기에는 이제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또 기존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될 텐데 우선 그 산업단지나 그런 데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 서둘러 가지고 사실 별 큰 효과가 없는 그런 공장 기업을 유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고 들어옴으로써 그런 2차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을 많이 들어오도록 하겠고 저희가 기업을 통한 일자리가 사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생각해서 저희 목표로는 3,200개 정도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런 생각이고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첫째 이제 우리 남원 지역의 근로자를 고용시키게 되면 고용 장려금을 주는 방법 또 애양 장려금 우리 지역에서 살면서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기반을 두면 애양 장려금 또 일자리 안정자금 또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영 안정자금 등을 지원해 주고요. 신규 일자리가 기업을 통한 일자리도 있지만은 현재 우리가 그 시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는 그 관내에 취업 할당제를 도입해서 우리 뭐 시청 행정기관도 그렇고 또 금융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취업 중에 일정률을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취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요즘에 50세 이상의 신중년 일자리 65세 이상에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때보다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마을 기업 또 예비 사회적 기업 이런 것을 지금 지정을 많이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실질적인 성과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줄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있어서 정부의 버팀목 자금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 버팀목 자금이 빨리 정확하게 잘 전달이 되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주게끔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는 2019년도에 남원사랑 상품권을 이제 발행을 했는데 그 상당한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도 1,400억을 발행해서 거의 1,250억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됐어요.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 10%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가령 1,200억 정도가 판매가 되었다고 하면 120억 정도의 그런 그 경제적인 혜택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간 것이고 금년에도 저희가 작년 이상으로 그 남원사랑 상품권을 이제 지류뿐만 아니라 모바일이라든지 카드로 이렇게 발행을 함으로써 더 이용 빈도를 늘리고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와 함께 좀 서두에 조금 시장님께 말씀하셨던 그 우리가 홍수 예방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이 섬진강 하류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좀 매년 이제 집중호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좀 입장인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지난해 집중호우 때 남원시가 삼진강댐 방류로 좀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우리가 좀 약간 예방할 수 있었던 좀 기대를 모았던 홍수재 모니터링 시스템이 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좀 지적을 좀 받았었고요. 이것 때문에 올해 신규로 국비 지원 사업을 좀 받아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좀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건 정말 홍수 예방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번 잃었으면 되지 또 다시 잃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ICT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서 그 섬진강 요천에 있는 수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 물이 막 넘칠 때는 닫아놔야 되고 나갈 때는 이제 빼줘야 되는데 주요 수문이 14개의 수문이 있습니다. 이 14개의 수문을 종전에 같이 이렇게 모니터링만 이렇게 눈으로 보고 판단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원격 제어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수문이 열리고 닫히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는 이제 우리 남원의 큰 강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 수문을 자동으로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것이 국토교통부하고 설계를 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수문 원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은 정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원시가 또 이제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법정 문화도시 지정이 좀 무산이 됐습니다. 이번 두 번째 실패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조금 허탈해하고 계신 것 같던데 좀 앞으로 대체 계획은 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네, 우선 저희가 그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받지 못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뭐 법정 문화도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생활 속의 문화도시 문화 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저해가 되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 문화도시로서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리는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 우리 남원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그리고 법적으로 국가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것도 그렇지만 그 예산과 관계없이 여기에 체질과 기반을 튼튼히 마련해서 그야말로 문화 융성도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최근에 한 숙박 관련 업체가 국내 친절한 여행지를 좀 조사를 했었는데 남원시가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올해 오감만족 관광 인프라 구축하시겠다고 또 말씀도 하셨고 좀 관련해서 남원시 관광산업화 어떤 것들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친절한 여행지 그 1위는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저도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광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그 지역에 갔을 때 정말 친절하다는 것은 아주 큰 강점인데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도 더욱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남원은 사실은 관광 자원이나 문화 인프라가 괜찮은 편이죠. 그래서 뭐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랬는데 크게 볼 때 우리 남원은 하나는 도심권 관광, 하나는 산악 관광 활성화 이렇게 투 트랙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금년에가 그 도심권 관광에 상당히 지금 의미 있는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그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민간 투자로 그 우리 광안루원 요천 건너편에 있는 그 한파구 앞산 쪽에서 그 모노레일을 가지고 이렇게 이 요천을 건너서 서로 동선을 확보해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모노레일. 네. 또 요즘에 신형에 아주 젊은 층에서 많이 각광받고 있는 그 집 라인, 집 와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걸 직접 민간 투자해서 383억을 들여서 시설이 이루어지는 그런 회의거든요. 네. 내년에 상반기면 이제 완전히 완공이 될 텐데요. 이런 사업도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또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개발 사업으로 공모한 사업 중에 관광지 리플러스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현재 있는 양림 관광단지에다가 과거에 오래된 시설이나 이런 것 등을 지금 현재 활용할 수 없는 것을 제대로 이렇게 잘 그 리폼 재탄생 시켜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한파우 지역에 있는 그 꽃단지 지방 정원 사업과 현재 기에 있는 김병종 미술관이라든지 또 한파우 소리체험관, 또 천문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노레일 지와이어 또 뭐 이런 것이 같이 연계되게 되면은
그야말로 남원은 요천을 중심으로 오른쪽 배에는 이제 그 광활루원, 또 왼쪽 배에는 그 남원의 이런 그 관광 하나의 협곡처럼 관광밸리, 아트밸리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저희가 굉장히 관광 사업에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도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친환경 전기열차하고 연계시켜서 관광도시로서 남원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겠다. 또 운봉 쪽에 있는 허브밸리 사업이 그 안에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집체되어 있었는데, 허브밸리 사업 고도화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민간 자본도 같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그래서 도심권과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그 두 가지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그 남원시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또 이거 좋은 소식이 또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남원시가 이 사회 안전지수 조사에서 사회 안전지수가 높은 도시로 선정이 됐다고 들었는데, 이 비결이나 이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회 안전지수는 그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이제 그 어느 한 주관사에서 전체 객관적인 평가를 한 걸로 보여져요. 거기에는 뭐 경제 안전, 그다음에 생활 안전, 건강 보건, 그다음에 주거 환경,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예. 평가를 의식해서 뭐 한 것은 아닌데, 저희가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아니면 사람이 살 때 가장 고려할 요소는 역시 그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안전한 도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이번에 이제 자연재해에서도 나타났지만은 조금이라도 그런 우려가 있으면 바로바로 그걸 조치하고, 또 요즘에 저희가 그 어린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노인들 그 취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 각 마을마다 CCTV를 많이 설치한다든지, 또 각종 교통 보행 환경에 좀 위험이 있는 요소를 다 제거를 해서 새롭게 바꾼다든지, 이런 걸 겪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이 직접 이렇게 밀착해서 할 수 있는 그 안전시설, 또 안전에 대한 의식, 뭐 이런 노력이 조그마한 성과를 거뒀다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화시켜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남원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조금 먼저 선도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도시재생 누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어느 정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그 2016년도부터 도시재생 누질 사업을 우리 시가 이제 우선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선정이 됐는데, 우선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지금 터미널 지구,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전통시장 지구, 이런 데에다가 250억 정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될 텐데요. 우선 여기 사업의 주요 타겟은 청년층입니다. 청년들에게 쉽게 말하면 주거 공간도 제공해주고, 또 청년들이 거기서 복합 문화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청년들이 취창업을 할 수 있는 청년 메이커스라는 공간을 만드는데, 이게 그 원도심에서 쇠락해 가 있거나 오래돼서 쓸 수 없는 그런 옛날 건물을 이렇게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그런 걸 이렇게 재탄생시키는 건데,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역시 그 청년층이라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같이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거기에 반영되게끔 하려고 저희가 사업을 서두르지 않고 그분들과 많은 이렇게 논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네. 이 청년 협의체, 청년조례 관련해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또 이 반면에 또 남원시에는 또 지난 2008년부터 이 초고령 시대 사회로 좀 접어들어 있는데요. 올해 노인 복지 분야 예산에서 남원시가 1,000억 원을 편성을 하셨고, 올해 이 부분에서 다양한 노인 복지 사업을 좀 확대해서 추진한다고 좀 들었습니다. 이 초고령 사회 대응이 위한 이 남원시에 추진하는 노인 복지 사업, 그리고 인구 정책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원시의 그 노인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그 28%가 넘었어요. 네. 그 구성원 자체가 노인들이 많아진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일생을 생을로 보게 되면 마지막 노후가 행복한 것이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어서, 그 안에 대표적인 이제 금년에 하는 사업 중에 하나는 그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노인복지관이 정말 노인들에게 아주 그 노인
복지관 말 그대로 복지의 요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과거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자 했는데 이게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서쪽에 지금 하나 있으니까 동쪽에다가 제2 동부 노인 복지관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금년에는 동부 노인 복지관도 만들고 노인들에게 가장 급한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세 가지만 물어보면 대부분 하나는 건강이고 하나는 외로움이고 하나는 이제 그 경제적인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 세 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노인들에게 맞는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내가 가서 활동하고 거기에서 외로움도 달래고 또 얼마간의 그 노인들이 거기에서 경제적인 도움도 받는 것인데 저희가 일자리는 하여튼 뭐 욕심껏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보다 훨씬 많이 3,663분에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특히 이제 작년에 그 저희가 노인 어르신들에게 목욕권을 이렇게 드렸거든요. 어르신 목욕권. 근데 목욕권 사업을 과거에는 이제 소득에 따라서 이제 제한을 두었는데 그런 거 없이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노인 어르신 목욕권을 다 이렇게 드리는 사업도 하고 또 이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겨냥해서 홀로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생활 노인 관리사들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홀로 계실 때 무슨 응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해서 만약 어르신들이 그 거동이 없다든지 아무 그 대응 활동이 없으면은 저희가 바로 출동해 가지고 그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작년에 이제 200분을 한 번으로 했는데 금년에 이제 1,200명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한 가지 특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치매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치매 안전 통합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서 치매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 또 치매에 걸렸을 때 그 약을 준다든지 또 가족들에게 서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자조 모임을 만든다든지 지역별로 치매 그 카페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민선 7기 후반기가 좀 접어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남원시 첫 번째 민선 3선 시장님으로 지금 계시면서 그동안 많은 성과도 많이 이루셨고, 자, 그렇다면 이 남은 임기 동안에 그래도 또 이것만은 꼭 해야 될 사업은 있을 것 같은데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다른 사업도 다 뭐 이제 그 열매를 결실을 맺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지만은 꼭 하나를 이제 꼽아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도심 관광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한파우 쪽에 있는 관광 클러스터를 만드는 일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연동이나 노암동 쪽에 흩어져 있는 관광 자원을 잘 활용해서 연계시키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 꽃단지도 만들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자본이 잘 거기에 투자돼서 금년에 그 지와이어라든지 거기 이제 모노레일 연결돼서 그 남원 관광의 어떻게 보면 활용 점정 이제 눈을 그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금년에 꼭 성공적으로 저희가 잘 사업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남원 시민들 그리고 전북 도민들에게 단복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그랬듯이 저는 저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을 아주 큰 영광과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믿음과 성원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은 큰 산도 움직인다 그런 말이 있는데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감사의 말씀드리고 적어도 제가 같이 함께한 이 시간, 이 세월이 정말 남원의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고 새로운 틀이 마련되었다 이런 평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는 가장 어려움이 코로나 창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나가고 또 작년에 어려웠던 수해도 잘 극복을 하면서 2021년도가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쏟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해보고 그 앞장서서 저와 우리 시 공직자들이 선도적으로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쁨으로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 국가 예산 확보와 2020년 지방자치 행정대상 수상처럼 기분 좋은 소식만 들리는 남원시의 2021년 되기를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